가지고 온 주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캡틴 킴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GFA 네이버 GFA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네이버 GFA는 옛날에는 GFA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사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총 네이버의 디스플레이 광고는 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바로 이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GFA 광고의 기본적인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보장형부터 일단 비교를 좀 하자면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광고 단가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노출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금액을 딱 지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만 그만큼 아무래도 최소로 드는 광고 비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GFA 같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클릭당 비용으로 이제 과급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실시간 입찰이랑 그리고 이제 세밀한 타겟팅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DA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G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실시간 성과형이기 때문에 소재마다 성과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시간 입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세밀한 타겟팅 가능하다는 거고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해서 그 구좌를 구매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구매를 한 후에는 이 어느 정도 노출량을 보장해준다. 라는 의미의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CPC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이제 입찰가를 조정하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지만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말 그대로 구좌별로 금액이 달라요. 싸게는 뭐 500만 원에서부터 비싸게는 막 2천만 원까지 가는 구좌도 있고 특히 이제 네이버 메인 지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주목도가 높은 광고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브랜딩을 위해서라면 이제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많이 활용하시고 이제 좀 성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네이버 메인 지면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로그인하는 로그인 하단이나 이제 뭐 PC로 들어가면 메인 지면이 있어요. 이제 메인 타임보드 지면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비어 있는 경우 거기에 이제 보장형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도 노출이 가능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C 입찰 방식으로 그리고 뭐 실시간 사실 최근에 네이버 검색 광고도 이제 성과 확인을 당일에 가능할 수 있게 변동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만 실시간으로 성과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빠른 대응이 뭐 소재 성과 확인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바쁘신 분들은 직접 운영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정말 잘 나가던 소재가 있거든요. 잘 나가던 소재도 갑자기 한 2시간 만에 성과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바로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광고주가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대행사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실제로 뭐 저희도 이제 GFA 전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GFA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좀 일단 계정부터 먼저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원래는 GFA 계정과 이제 그 검색 광고 계정이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네이버에서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계정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통합 광고주 센터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검색 광고와 GFA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FA도 동일하게 통합 GFA도 동일하게
캠페인 그리고 그룹,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리고 캠페인 단위에서는 어떤 걸 설정할 수 있느냐면 캠페인 설정, 이제 뭐 캠페인 목적을 먼저 설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전환, 뭐 트래픽, 여기서 또 뭐 앱 설치도 있을 거고, 여기서 애드 부스트 그리고 카탈로그 별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전환을 유도하는 거예요. 뭐 구매를 유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냥 DB용 같은 경우에는 좀 문의를 유도할 수 있는 거고, 트래픽은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 트래픽을 많이 늘리고 싶은 경우, 앱 설치는 앱 설치를 늘릴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시고, 네. 그리고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브랜드 스토어만 가능했지만, 이제 그 캐러셀 형태로 우리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을 끌어와서 여러 가지 제품을 한 번에 노출할 수 있다.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이 총 4개 이상은 있어야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개 이상의 상품을 가지신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애드부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쇼핑 검색 광고의 지면을 같이 활용하는 광고라고 할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일정 수준의 이제 노출량과 이제 클릭률이 있다 보면은 갑자기 폭등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성과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이 운영을 하시는 편이고, 애드부스터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나온 캠페인이라서 많이 좀 성과 측정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캠페인 목적도 사실 중요한 게, 캠페인을 보통 하나만 운영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GFA는 결국에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검색 광고처럼 올려놓기만 하면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 학습형 매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전환만 운영한다, 아니면 트래픽만 운영한다, 아니면 애드부스트만 운영한다, 카탈로그만 운영한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점점 성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같은 모수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한바영님 안녕하세요. 네, GFA, 애드부스트, DA 광고 모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카탈로그 캠페인은 어떻게 세팅을 해봐도 노출 광고 비중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카탈로그 캠페인은 리타게팅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이나 트래픽이든 애드부스트든 그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 우리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들, 혹은 아니면은 우리 스토어랑 비슷한 다른 이제 경쟁사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수가 적으면 카탈로그 캠페인이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예산에 그대로 타요.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성과의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운영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 5만 원 무조건 쓸 거야 라고 해도 5만 원이 전부 다 타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5만 원을 쓰고 싶지만 10만 원을 세팅해 놓겠다. 10만 원 세팅해 둬도 사실 10만 원이 전부 다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넉넉하게 예산 설정을 하셔야, 그래서 좀 노출량을 많이 늘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2가지를 조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뭐 타겟이나 뭐 노출 지면 등을 같이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어쨌든 이런 맞아, 캠페인은 하나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운영하시면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셔라입니다. 빌라이언님이 하루 예산은 언제쯤 증가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예산이 언제쯤 증가되는 게 어떤 의미신 거죠? 정확한 진행하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어느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증액을 한다고 할 경우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네, 말씀 주시면 다시 답변을 말씀해 드리도록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설정에서는 이제 뭐 캠페인 예산, 아니면 뭐 캠페인 명도 설정할 수 있겠고요. 예산,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입찰 전력도 사실 자동이나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신 한바영님께서 뭔가 좀 잘 안 된다, 노출이 잘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수동으로 CPC를 조정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현재는 하루 예산이 6만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아, 기다리고 네네.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사실 그리고 에드부스트 관련해서도 이게 어쨌든 이것도 자동으로 좀 이제 좀 입찰이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하면서 조금 더 성과가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예산이 적을 때는 오히려 좀 자동으로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했을 때는 수동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성과가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자동이나 수동 설정은 뭐 어떻게 보면은 캠페인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다르고 뭐 어떻게 보면은 마케터마다도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제 좀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에서 타겟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타겟은 또 여러 가지 타겟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유님은 그 좀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도 현재는 하루 예산이 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멈춘 건가? 하루 예산이 언제쯤 증가되냐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사실 GFA도 상세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는 어떻게 보면 데모그래픽 타겟팅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만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그 외에 GFA는 뭐 관심사, 구매 의도, 뭐 디바이스, 그리고 계제 지면 등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메타 광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 광고는 어떻게 보면 하루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루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정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계정마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설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사실 일 예산을 많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 예산을 많이 설정해서 많이 태우다 보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나는 하루에 막 30만 원씩 쓰고 싶은데 이게 예산 한도가 걸려 있어서 막 5만 원씩밖에 못 쓴다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대행사를 이용하셔서 대행사들은 이제 공식 에이전시다 보니까 대행사마다 이제 대행사 계정이 있어요. 그럼 대행사 계정을 빌려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한도가 풀리고 더 많은 금액을 활용하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정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시간밖에 답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한바영님께서 카탈로그 캠페인 예상 도달수가 몇 명 정도 되면 원활한지에 대한 기준도 있을까요? 보통 그래도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실제로 진행했을 때는 그래도 한 10,000명, 1,000명 이상은 사실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엄청 타이트한 기준이 있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예상 도달수가 너무 적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막 1,000명 미만인데도 노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설정들을 좀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동 설정, 수동 설정 만져보셔도 될 것 같고 타겟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계제지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수동으로 이제 타겟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 캠페인을 하나만 운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 캠페인을 처음에 논 타겟으로 운영을 하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뭐 성별이든 뭐 연령이든 뭐 그 관심사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저는 카탈로그 캠페인을 여러 개 정도 이제 파서 이제 생성을 해서 하나의 카탈로그 캠페인 A는 뭐 여성 타겟 그리고 카탈로그 캠페인 B는 남성 타겟 카탈로그 캠페인 C는 뭐 다른 타겟들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편이긴 합니다. 양해강님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죠? 네. 혹시 애드부스트 입찰가 자동 수동 어떻게 조절할 수 있나요? 애드부스트는 수동 입찰이 안 될 텐데. 애드부스트는 자동 입찰만 가능. 네네. 네, 자동이라서. 네, 한바영님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이제 재민 대리님께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타겟별로 나누어 그룹이나 캠페인 하는 편이고요. 사실 좀 관심사를 하나의 그룹에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으면은 좀 테스트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강식품을 팔아요. 흑염 소집 이런 걸 팔아도 사실 흑염 소집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좀 기력이 쇠하거나 그쵸. 좀 뭐 저희처럼 이제 좀 피곤한 직장인이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좀 그걸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 같은 뭐 야근 많은 직장인들, 아니면 이제 수험생들, 이렇게 조금 타겟군을 쪼개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구매 의도를 가질지를 고려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흑염 소집, 그렇기 때문에 뭐 30대부터 50대, 60대 이제 좀 어르신들, 그리고 좀 뭔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타겟을 조금 생각을 해보신 후에 이 다양한 타겟을 쪼개서 캠페인이나 그룹을 나눠서 설정을 해보셔서 테스트를 해보면 좀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드부스트 효율 감소하였을 때 자동 설정한다고 제가 잘못된 거. 네네네. 그럼 혹시 그러면 애드부스트 캠페인 운영 중에 효율이 감소하게 될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설명서는 다. 애드부스트 캠페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얘가 거의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드부스트 캠페인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시기보다는 애드부스트 캠페인을 부스팅할 수 있는 다른 캠페인을 같이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애드부스트 캠페인 뭔가 성과가 좋아, 그래서 애드부스트만 운영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애드부스트 캠페인도 설정을 해두시고 걔를 도와줄 수 있는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카탈로그 캠페인을 같이 운영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저는 훨씬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드부스트 캠페인은 사실 막 예산을 막 정말 적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는 게 좀 저는 성과가 좋더라고요. 물론 업종이나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일 예산을 거의 10만 원 정도로 해놔도 사실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설정을 해두셔야 조금 넉넉하게 소진이 되고 넉넉하게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소재 설정이겠죠? 잠시만요. 아무래도 배너 광고다 보니까 그쵸, 여러 맞아요. 가지 형태로 어떤 형태의 배너로 노출되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소재를 좀 이렇게 노출할 때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뭐 타겟 설정, 뭐 캠페인 설정 전부 다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재를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양혜강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뭐 잘 안 되시는 게 있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사실 종류가 다양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 배너도 있고 네이티브 이미지 배너도 있고 또 뭐 동영상을 노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GFA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러지? 메타랑은 성격이 달라요. 메타, 구글, GFA 전부 다 약간 배너의 성격이 다른데 좀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브랜딩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GFA는 후킹성. 후킹성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달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연령대가 어리시거나 좀 트렌디한 분들이신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고객들에게도 모두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후킹성이 강한 요소들, 뭐 정말 많이 보시는 것 중에 뭐 지금 안 사면 뭐 후회한다, 뭐 막 이거 먹고 뭐 70대에도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내용들 정말 뭐지 이런 과장스러운 그런 광고들이 좀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타겟 설정, 그룹마다 타겟 설정을 하고 뭐 캠페인마다 타겟 설정을 다르게 하면은 소재도 그에 맞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흑염 소집 이런 걸 판매하신다고 하면 내가 설정해놓은 페르소나나 내가 설정해놓은 이제 타겟군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소재를 만드시는 게 좋죠. 각각의 이제 소구 포인트를 담은 것들. 뭐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이면 선물용 소구.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인을 위한 거면 뭐 매일 야근으로 지친 당신, 아니면은 뭐 매일 잦은 회식으로 지친 당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CTA 버튼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만 뭐 할인, 뭐 2+1 할인, 몇 % 할인, 이런 게 제일 많이 먹히는 게 사실 GFA이기도 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너 어쨌든 이게 마케팅 퍼널적으로 보면은 사실 마케팅 구조상 이제 네이버로 좀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후킹성이 좀 강한 요소들을 보고서 그거를 가지고 유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브랜드명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어떤 브랜드길래 내가 평소에 있던 어떤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게 관심 많았는데 못 보던 브랜드인데 라고 해서 여기는 뭐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의외에 또 그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네이버 GFA가 좀 그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GFA도 사실 전환 스크립트 삽입이 가능해요. 전환 스크립트 삽입은 네이버 그 설정을 하면서 네이버 측에 요청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이제 바로바로 세팅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GFA를 많이 활용하시고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이제 메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랑 GFA 이용하시고, 이제 뭐 자사몰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메타로 많이 성과를 나눠서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하시면서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지금 거의 지금 25분 정도이고 저희가 보통 30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혹시 재민 대리님께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일단 GFA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고요. 일단 잠시만요. 지금 탄두리 치킨님께서 애드부스트는 어떤 상품과 키워드에서 판매되는지 볼 수 있나요? 라고. 아니요, 이제 애드부스트는 어떤 상품과 키워드에서 판매됐는지는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배너 광고를 집행하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이게 아마 그 보고서를 뽑아 볼 수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뭔가 기능이 아직 베타였는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CPC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밀한 타겟팅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성과가 가능하고 성과 확인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이제 소재별로 이제 좀 성과가 확인을 좀 세밀하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탄두리치킨.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GFA 세팅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제는 통합 광고주 센터에서 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캠페인은 좀 전환이나 트래픽, 그리고 앱 설치, 뭐 애드 부스트 이렇게 업종별로 좀 맞는 형태로 캠페인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목적별로 이제 하나의 캠페인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병행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테스트하기는 좀 더 좋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관심사나 구매 의도, 디바이스, 그리고 계제 지면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상품 그리고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지면에 노출됐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 타겟을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룹을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먼저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지면이나 어느 쪽에서의 타겟이 조금 더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배너는 역시 이미지 형태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광고이기 때문에 후킹성이 좀 강한 요소로 저희는 좀 제작을 해서 하는 걸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소재도 이제 연령대별로 어떤 거에 소구 포인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타겟에 맞는 소재를 좀 제작하는 거를 좀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30분이 다 되어서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유난히 사람이 많이 오셨네요. 사실 GFA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사실 분분한 편이긴 하거든요. 어떤 게 성과가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많이 이제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GFA와 토스 광고요. 토스 광고는 말 그대로 토스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매체가 다르죠. 네, 일단 매체가 다르고 GFA는 네이버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스 광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요? 장단점. GFA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토스는 토스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스 광고의 장점이 뭐냐면 토스 이용객들에게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우리 제품이 엄청 프리미엄 라인이거나 아니면은 좀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하는 광고거나 아니면은 특정 타겟이 있는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은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정말 뭐 제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뭐 소개팅 어플 이런 광고를 할 때 집행을 했을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삼성에서 새로 나온 뭐 정말 제품들을 이제 좀 알릴 경우에는 이제 토스는 그 소득 수준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 실제로 카드를 긁잖아요. 카드사의 정보, 카드 이 사람이 얼마나 카드를 썼는지의 정보가 이렇게 토스 내에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거 하실 때도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소득 수준이 있으신 분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싶으시면 사실 토스를 활용하시는 게 맞고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금 그냥 네이버 활용하는 고객들에게 모두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캡틴 킴님이 어떤 업종으로 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그 매체 선별하는 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뭔가를 검색하거나 어떤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매체를 선별하는 거라서 토스를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 광고를 좀 많이 봤을 때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토스 광고를 매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좀 네이버로 좀 유입되는 게 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 네이버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보다가 좀 더 성과 많은 쪽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좀 신생 업체, 그러니까 처음 런칭한 브랜드 그리고 좀 브랜딩을 많이 시켜야 되고 노출이 조금 목적이시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두 개 다 운영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저는 두 개 다 운영을 해봤었고 이제 사실 뭐 비슷해요. 크게 다를 건 없고 그냥 구조가 다르고 이제 목적성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의 30분이 넘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 해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여기 아래에 보이는 저희 캡틴 킴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래에 보이는 저희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언제든지 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 저희가 사실 금일은 전사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을 거라서 메시지나 이제 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복귀 후에 혹은 내일 오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이가람 팀장 지재민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